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김건희가 대통령인지 도대체 누가 진짜 대통령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하는 일마다 또는 하는 말마다 경악할 소리만 연거푸하고 있어서 이거 매일매일이 충격의 연속입니다. 개판도 정말 이런 개판이 있나 하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허위 이력과 허위 경력 등 온갖 가짜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며 억지 눈물쇼까지 보이면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던 김건희는 온데간데 없고 천지분간 모르고 여기저기 쏘다니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김건희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서울 모처에서 김정숙 여사와 비공개 만남을 가지고 차를 나눴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상경 일정에 맞춰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양산에 내려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만큼 정치적인 셈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내려가서 당신들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수준도 좀 보고 얼마나 욕을 무식하게 하는지 좀 보고 배워서 윤석열에게 얘기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문제는 김건희가 이렇듯 대한민국을 휩쓸고 다니며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만나는 이유도 아이러니하지만 조용한 내조라면서 비공개 행보를 한다면서 모든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제2부속실을 두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사생활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는 김건희 주변에 있는 여러 명의 측근들이 또 문제입니다. 앞서 무당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충남대 교수라는 여성,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도 모자라 코바나 컨텐츠 출신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또 김건희에게는 작은엄마라고 부르던 이 황모 씨를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으로 채용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황모 씨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의 대가리를 움켜쥐고 김건희 얼굴을 가려주며 도망쳤던 바로 그 남성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오랜 친구로 알려진 황 씨의 이 부친은 삼부토건과 윤석열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가진 바로 그 황모 사장입니다. 이렇듯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실을 완전히 자신의 지인들과 수족들로 자리를 다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엄연히 나라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자신들과 친분 있는 자들을 전부 대통령실에 특혜 채용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같았으면 나라가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이죠. 이에 민주당에서는 사적 채용이라며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의 답변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윤석열 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들의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본 사람들로 충원을 한다.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냐?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서도 사전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공적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을 두고 비선 운운하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다.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이나 왜곡 보도가 없기를 바란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국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억지 주장이랍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 운운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오지게 선동하더니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할 것 같았으면, 아니 하지도 않았던 것을 했다고 우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는 절대 써서는 안 됐었던 거죠. 정말 이게 나라 맞습니까? 대통령실이 일개 구멍가게도 아니고 취업 청탁은 이제 죄가 되면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더러운 꼴을 얼마나 더 봐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게 바로 채용비리인 것입니다. 이거 그냥 묵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표창장 하나 가지고 나라를 뜯어먹었던 자들이 공정하게 채용되어야 할 자리에 사적으로 채용을 했다면 이건 누군가의 채용을 방해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아주 나라를 뜯을 기세로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비상식적인 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떠들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난리를 쳐야 합니다. 아무리 언론이 윤석열 편이라지만 감추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치 보복이나 하고 있으니 더 이상은 두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 겨우 지났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 나머지 세월을 어찌 본단 말입니까? 총력을 다해서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하물며 지금 13만 명의 경찰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행안부에서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제 광주 전남 경찰직장협의회, 충북 경찰직장협의회 등 전국의 경찰단체에서 경찰의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처리하라며 요구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 퇴직 모임인 경우회에서도 성명을 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한 것은 윤석열이 검찰의 완전한 검찰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완전 장악하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경찰은 권력의 충견 노릇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들의 시위가 크게 공감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독재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역시도 김혜경 여사의 법화 의혹에 대해서는 129군데나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주거작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뭉개고 있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온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이시려거든 김건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여튼 나라가 여기저기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이처럼 시국이 개판인 상황에 민주당에서 조속히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전투 모드에 돌입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의 사정도 현재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박 의원들이 별별 꼼수를 계획하고 있어서 말이지요. 그런 가운데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의원들이 서서히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낙연계에서는 서른이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오든가 말든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인영, 전해철, 홍영표 등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꾸준하게 거론되는 이름이 김부겸, 우원식, 이광재 의원 등이 있고요. 재선그룹에서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 역시도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없지만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나라가 이 지경인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속히 전당대회 마무리되고 저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강단 있는 모습, 리더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들 하루하루가 정말 10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윤석열 징계 과정에 관여했었던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앞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한변이라는 변호사 모임이 이 두 사람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를 했는데 그 항고를 받아들여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한다고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지청장이 사의를 밝혔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정말 보통 일 아닙니다. 조만간 전 국민이 또다시 일어날 때가 오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